일반적인 얘기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 대기업은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우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십수년 동안의 대기업, 소위 30대 대기업 중에서 정확하게 16개가 망했습니다.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말하자면 우리가 30대 대재벌이라고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겁니다. 말하자면 처참하게 붕괴된 것이죠. 거기서 소소히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지금 말하자면 승자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요. 아까 하도급 얘기하시는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삼성전자가 잘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마치 중소기업의 몫을 뺏어가서 잘 되는 것 같은 묘사를 하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또 사실과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업 스스로 혁신의 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운 원인은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지난 십수년 동안에 제대로 구조조정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구조조정을 못 일어나게 해요,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끊임없는 육성보호정책을 펴가지고요.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에 온갖 지원들이 다 끊어져서 중소기업들이 벗어나기 싫어하는 중소기업조차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되려고 할 때 오히려 기업을 찢어요. 지역별로 나누고 그럽니다. 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에 지원책이 한 200개 정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때 밑에 아주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과당 경쟁 구조가 되어 있죠. 말하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무슨 갑과 을의 관계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들 간에 치열하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어려운 문제가 그게 대기업 탓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미래 투자를 하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부 유보금을 안고 있거나 심지어 설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해외에다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아까 박이 터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물이 새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들은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 미꾸라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료를 밖에서 공급하는 것을 두고 중소기업이 이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다. 이 상황에서 미꾸라지를 줄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물을 공급하는 게 맞느냐 네. 이 노력을 보면 합당한 나름대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충분히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 자체가 원래 이익을 위한 탐욕을 내는 곳이니까 통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이제 해외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국내에서 투자가 없다 보니까 기회가 아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현실 자체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대기업 너희들이 문제라고 넘어가는 거기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납입자본 이익률이 13%거든요. 삼성그룹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납품기업들은 대개 납입자본 이익률이 6 내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 되죠. 물론 그것도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하고 그 중소기업이 어린 원인이 뭐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아까 댐 밑에 모여 있다고 얘기했느냐면요. 우리나라 기업 정책 자체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대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댐이 두 개가 있어요. 대기업 예를 들어서 30대 대기업 소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정책을 통해서 규제하는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댐 밑에 오글오글 모여 있습니다. 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죽으니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댐 밑에 또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커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지원책이 200개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걸 아는 순간에 아무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재벌이 왜 우리나라는 30대 재벌 중에 16개나 없어졌느냐? 왜 새로운 기업들이 활발하게 대기업에 안 되냐? 안 갈라 그럽니다. 왜?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오너들에 대한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약 40개 정도의 규제가 새로 들어와요.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큰 기업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재벌 되니까 이런 규제가 오네. 큰일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댐을 고기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갑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 자체는 아까 미꾸라지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요. 미꾸라지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치열한 경쟁 통해서 잘 원리에 맞게 좋은 기업이 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은 댐 밑에조차도 또 섹터를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댐 밑에도 알겠습니다. 또 어항을 치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합업종 이런 거. 댐 밑에 또 구역을 지어서 이제 아예 수족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바다를 만들어도 유분수인데 아예 이제는 수족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정철 씨 말 맞다나 수족관 만들어서 거기에 물 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제정책이고 기업정책입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각종 하도급에 관련된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그것이 들여다볼수록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꺼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국민연금 의결권까지 꺼내는 이거야말로 박경철 씨께서 얘기한 대로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한 행동이죠.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놓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었던 것처럼 지금 1년의 제도를 내놓는 거야말로 정말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으로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토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9년부터인 제도고 30년 동안 해오다가 안 되어서 소위 좌파 정부라고 하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폐기된 겁니다. 그걸 지금 또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30년 동안 증명이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또 꺼내가지고 지금 또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30년 전부터 해왔다는 걸 모르니까 또 대학생들은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것이고 그래서 딱 한 겁니다. 정부가 이런 정말 왜 어리석거나 순진하거나 무지한 짓을 계속 내놓는 건지. 저는 이제 초반에 생각을 어리석거나 순진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셨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하반기 대책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한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투자와 이 통계 자료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연결고리가 아마 상관계수는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충격을 받고 그것을 급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소싱을 하다 보면 국내 중소업체들이 미처 부품 공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으로 밖으로 뛰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위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빨리 따라와서 동반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대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부품 하나를 스마트폰 하나에 투자하는데 몇 조 원씩 투자가 들어가죠. 자기 회사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납품업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납품업체까지 납품업체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 하나에서도 뭔가 삐끗하면 수조 원짜리 투자했던 스마트폰 사업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대기업 자기 자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무슨 대기업들은 무슨 착취해 먹고 무슨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라고 얘기될 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성립시키느냐는 것이지 무슨 이익을 내놔라 대기업의 착취가 있다 뭐 손목 비틀기다 이래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죠.